지난주에 저희가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김건희로 직행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대선으로 우회할 거냐.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명태균과 오세훈과 관련된 대화를 또 공개한 게 있어요. 일단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에 하나 챙기라고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손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프 안에 확인해 보이소.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아니 야구지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 씨는 것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 씨면 되지. 자. 막 여러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화려합니다. 등장인물이. 정말 국민의힘 뭡니까 저게. 네. 아유 정말. 할 말을 잊으셨어. 정말 저기 등장하는 사람 보세요. 윤석열, 예. 오세훈, 예. 조은희. 예. 참. 네. 게다가 울고불고 짜고 한 게. 예. 오세훈. 예, 이응시읒 티읒. 예. 네. 정말 민낯이 저겁니까? 예.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원외로 있으면서 물론 이제 저 대화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됩니다만 네. 그 원외로 있을 때는 SH 사장을 가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근데 김연아 전 의원이 지명이 됐었죠. 근데 네. 청문회 이후에 아웃됐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SH 사장 취임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장 후보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자리 가고 싶어 했는데 네. 그렇게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은 내팽개치고 김연아 전 의원을 지명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가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틀어진 것 같아요. 배신 배반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리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SH 사장이 가장 노른자위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막판까지. 네. 특히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끝까지 기대를 가졌던. 물론 이제 초반에는 반드시 이제 5선에서 6선으로 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개혁신당도 만나고 칠불사도 가고 했었는데. 조 통화 대화 이후죠. 그거는. 이건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은 했지만 이제 잘 안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핵심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 또는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 다종다기한 후보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서 보는 게 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저렇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그 돈 없는 민주당 의원들은 저런 거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똑똑한 학습 능력이 있는 김용남 의원한테 명태균 와보면
그 대화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자료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건 평소에 자료를 게을리 보고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쫙 훑어서 봅니다. 네. 그러면 세상의 흐름이 보여요. 보수는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쪽은 이렇게 가는구나. 예. 국힘은 저렇게 되겠다. 예. 이게 틀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밑에 그 서브 자료들 있잖아요. 그렇죠. 서브 데이터 다 봅니다. 네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예를 들면 남양주 갑 지역 분석해 갖고 와갖고 저에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적은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저게 벌어진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의 특이함이에요. 그게 왜냐 네. 공식 조직이 이렇게 가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의 특징이 제가 보면 극우 유튜버 보고 그리고 개인적인 라인으로 뭔가 하고 그래서 심지어 용산 안에 윤석열 라인의 보좌관 네. 김건희 라인의 보좌관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 그건 윤건희 정권이 저런 여지를 뒀기 때문이다. 네. 저 불가능해요. 다른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때도 가능하지 않아요. 박근혜도 저렇게까지는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정치권이 다 이렇지 않다. 건강한 정치인들이 많다. 이 말씀부터 저는 먼저 해명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방향에 일치한 게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질질 끌 거다. 수사를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저는 그래도 결국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오세훈을 먼저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오세훈을 먼저 치고 들어간 점은 다른 대권 후보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제작진이 오세훈 시장 측의 반론권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민주당이 저와 명태균 간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해놓고는 그 이후 아무것도 못 밝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카카오톡은 왜 송셰프 청국장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왔죠. 예. 하여튼 뭐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김건희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오세훈 쪽으로 먼저 틀었다 방향을. 예. 전직 검사 출신인 검찰을 나오신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최근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떤 이른바 게이트 내지는 스캔들이 터졌으면 물론 뭐 정권의 눈치를 전혀 안 봤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얘기고 보기야 보죠. 하지만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에 그 정권을 설득을 하던 네. 아니면 뭐 반협박을 하던 뭐 밀어붙입니다. 이제 네.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그래야 사니까. 근데 지금은 임계점을 지나고도 한참 지났는데 뭉개요. 뭉개고 이거를 어떻게든 그 패로 써보려고 하는 게 읽혀 이게. 예. 적어도 읽히진 말아야지. 뭘 하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창원지검에서 너무 오랫동안 뭉갰고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것도 사실은 일종의 지연 전략이라고 보입니다만 이미 이 정도 세상에 다 알려졌으면 네.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치고 나가야죠. 이거를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김한정 씨라는 이름이 등장한 지가 벌써 언젠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해요. 맞습니다. 예. 진작에 했었어야지. 네, 그 사이에 다 증거인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해서 동시에 확 해버리고 빨리 털고 가야지. 이거를 언제까지 끌어요 시간을. 근데 그게
그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건희 녹취록을 보면서 다시 분명해진 상황이 있잖아요. 네. 아, 김건희가 어디서 뭐 하지? 그래갖고 초기에 언론이 뭐 하려 그랬습니까? 김건희가 몸이 아프다, 뭐 어쩌고 살이 저쩌고 빠졌다. 살이 빠졌다, 뭐 네. 이렇게 흰머리카락이 했는데 늘어났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흰머리는 염색 안 한 거겠지만. 예. 그래서 상황이 보다 분명해졌다. 네. 예,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검찰도 김건희 수사 시작한다. 예, 저는 태세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예.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왈가왈부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건데 네. 일단 극우들이 저렇게 준동하는 것은 네. 윤석열 피고인이 하고 있는 소위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선전선동의 한 가지 가능성은 이진숙이 4대4 기각됐으니 헌재에서 네. 윤석열도 그 분포에 따라 5대3 기각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보수 그들이. 그러니까 극우들이. 극우들이. 예. 왜냐하면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예, 저는 검찰도 태세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거 늦는 거죠. 그때는 너무 늦었다. 미리미리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뭐 감이 없거나 머리가 떨어지진 않을 텐데 네. 예, 미리미리 조금씩 그 클릭을 해놓지 못하는 거는 이게 목줄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검찰. 아, 그 캐비넷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잡혀 있기 전에는 예. 저렇게 멍청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